히트. 올려, 쭉 올려. 오,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나무TV입니다. 오늘은 충남 당진의 삼길포에서 생새우 농어 외수질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외수질 낚시는 충청도에서 사용하는 방언으로 외수, 즉 한 손으로 하는 낚시질의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수질 낚시하면 40호 봉돌을 사용하여 가지줄 채비에 중화 사이즈의 생새우를 달아 하는 낚시로 통용되고 있고, 주 대상 어종은 농어나 민어 그리고 광어 등이 되겠습니다. 외수질 낚시는 낚시 방법에 있어서는 루어 낚시의 정반대 위치에 있는 낚시 방법입니다. 루어 낚시는 인조 미끼를 사용해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대상 어종을 유혹해 미끼를 물게 만들어 잡아내는 낚시라면, 생새우 외수질 낚시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여 미끼인 새우가 대상 어종을 잘 유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낚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어 낚시에서는 미끼로 사용하는 루어가 가장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쉐드웜이나 테일웜 등을 사용을 하고, 낚시를 하는 앵글러의 기술이 더해져서 대상 어종을 잡는 낚시라고 할 수 있고, 생새우를 사용하는 외수질 낚시에서는 새우가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물속에서 새우가 스스로 활발히 움직여 대상 어종으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겁다고 할 수 있는 40호 봉돌로 라인을 고정해 두고, 낚시 방법 중에서 미끼의 움직임을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가지채비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바닷속에서 농어나 민어로 하여금 새우가 혼자서 유영하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새우의 상태를 오래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배가 이동하는 도중에도 물통에 새우를 담궈서 잘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와, 크다. 우와. 그것도 왔어. 코로나19로 인해 집에만 있거나 야외 활동을 하더라도 가까운 곳으로 해루지를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그동안 배낚시가 많이 고프기도 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삼길포 만석낚시의 만석고가 사리물대라 자리가 있어 어렵게 예약하고 다녀왔습니다. 너무 유명해서 거의 2달 전에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는데 운이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 선장님이 배낚시에 조예가 깊으셔서 남들이 모르는 스팟 포인트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친절하고 잘 챙겨주시기 때문에 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선사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광어가 주춤한 때라 우럭이나 농어를 노리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럭이나 광어를 주 어종으로 할 때는 루어를 쓰거나 지렁이나 오징어 등의 미끼를 쓰는 다운샷이나 편대채비를 사용을 하고, 농어나 민어가 대상 어종이면 생새우를 미끼로 하는 외수질 낚시를 하게 됩니다. 생새우 외수질 낚시는 처음이기는 하지만 가지채비를 이용하는 낚시는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가지채비를 사용하는 낚시에서는 챔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직결로 연결된 낚시에서는 입질이 확실하기 때문에 빠른 챔질이 유리하다면, 입질이 미약한 가지채비 낚시에서는 챔질 타이밍을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새우 외수질 낚시에서는 살아있는 미끼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어나 광어가 새우를 노리고 달려들 때 새우는 등을 굽히면서 뒤로 튀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동작은 입질 느낌처럼 투둑하며 손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로 후킹을 하면 운 좋게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허챔질이 되어버리고 새우의 움직임도 깨져버려서 대상어종은 그대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만약 투둑하는 입질이 있다면 라인을 살짝 들어보아서 미끼에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른 낚시에서도 같은 느낌이지만 봉돌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거나 더 무겁게 느껴지면 문어 낚시처럼 쭉 뽑아들어 후킹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농어는 입 주변이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후킹을 하게 되면 설 걸린 것이 터질 염려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운 새우 한 마리만 버리게 되는 것이죠. 라인의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펌핑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대물의 경우에는 펌핑을 하더라도 라인 텐션이 유지되도록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생새우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외수질 낚시에서 바늘에 새우를 끼우는 방법은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머리 부분에 횡으로 끼우는 방법, 그리고 머리 부분에 종으로 끼우는 방법, 꼬리에 끼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저는 새우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장 잘 보장할 수 있는 머리에 종으로 끼우는 방법으로 미끼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하는 것은 바늘을 끼우면서 새우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우의 뇌는 눈 바로 뒤쪽에 있고 그 다음에 더듬이 아래쪽에 입부분과 연결되는 위가 있습니다. 바늘은 뇌와 위 사이의 어딘가쯤을 관통해야 합니다. 보통은 새우 머리를 봤을 때 검은 빛이 나는 부분이 아닌 반투명한 부위를 관통하면 됩니다. 제가 머리를 횡으로 관통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바늘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이 횡으로 관통할 경우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종으로 끼우게 되면 무게중심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새우가 힘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자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날 잡은 농어를 손질하면서 위장을 모두 체크해봤습니다. 절반 이상은 배에 작은 개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10여 cm 정도 되는 물고기가 통으로 나온 녀석도 있었고 제가 사용했던 미끼로 생각되는 새우가 그대로 들어있는 녀석도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봤을 때 주 활동 영역은 바다권이었고 바닥에 주로 서식하는 먹이를 먹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선장님이 바닥까지 채비를 내린 뒤에 릴을 한 바퀴나 한 바퀴 반 정도 감고 그대로 들고 있으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채비를 바닥까지 내리고 배의 흐름에 따라 끌고 다닌다면 바닥에 봉돌이 닿으면서 미끼로 사용하는 새우에게까지 그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 낚시는 미끼가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낚시를 하는 앵글러는 바닥에 닿지 않으면서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고 가끔 수심이 깊어지면 채비가 너무 뜨지 않게 바닥을 확인해 주는 것이 모두입니다. 새우가 혼자 유영하는 것처럼 만들어줘야 눈이 밝다고 알려진 농어가 의심하지 않고 새우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배에서 아주 큰 대물은 아니지만 40cm가 넘는 놈들로 40여 마리 넘게 올라왔고 그 중에 18마리를 저와 집사람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하는 생새우 외수질이었지만 엄청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여러가지 포인트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것도 아주 기분을 좋게 해준 포인트인 듯 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배낚시도 나가고 또 망풀도 할 수 있어서 정말로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농어 입질은 살짝 약한 감이 있지만 올라오면서 꾹꾹 쳐박는 힘이 너무 좋고 수면으로 올라왔을 때 시베스라는 이름처럼 엄청난 바늘터리를 해주는 게 보는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한 회를 떠서 먹었는데 혹시나 흙냄새가 나면 어쩔까 했는데 그런 것 없이 깔끔하고 담백한 맛을 내주는 회였습니다. 외수질 낚시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농어 낚시였습니다. 처음 하는 생새우 외수질 낚시였지만 그만큼 인상이 강하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다시 필드로 달려나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양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